지금 현재 경기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신 허성관 전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2020년까지 해서 대략 한 열 몇 차례를 갔다 왔어요. 예. 와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재밌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아서 쓴 것이 이제 이번 기획문인데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북아 역사재단 때문입니다. 예. 중국이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나라가 좀 아까 뒤집혔잖아요. 아니다. 고려 때는 보면은 훨씬 더 국경이 북쪽에 있었는데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왜 책에서 이렇게 그려놨노? 예. 말이 안 되는데 후른베이 촌 그쪽이라든지 적봉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보다 훨씬 이런 식인데 거기서 벌써 그것들이 나오죠. 거푸집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는 그건 아니죠. 예. 이제 북만주 지역을 쭉 답사하신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또 그 북만주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시원 역사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즉 흥룡강성의 동남부, 동북부 이 지역을 답사하신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예, 예. 작년에는 이제 하얼빈으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예. 여기 이제 동북부 지역으로 해서 동남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쭉 하셨잖아요. 예. 지금 지도를 좀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이 부분이죠. 예, 예. 예. 그래서 하얼빈에서 출발해서 연길시로 나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들르신 곳이 의란현이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하얼빈에서 이제 그 아성 거쳐서 그다음에 의란으로 갔는데 예. 그 의란이 굉장히 재밌는 데예요. 예. 재밌는. 예를 들어서 그 청나라 그 황실 시조 예. 아이신자로 누르하치 그 선조 동맹가 천모가인가? 예. 동맹가 천모가. 이제 이 양반이 또 이제 태어나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청나라 황실 그 탄생설화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백두산 그 연못에 근처에 어떤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예. 하늘에서 새 선녀가 내려와서 모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마지막 선녀가 막내 선녀가 하늘에 날아가는 까만 새가 떨어뜨린 빨간 과일을 먹고 임신을 해서 몸이 무거워서 하늘로 못 올라갔다. 예. 그래갖고 낳은 아이가 이제 동맹가 천모가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애신강라시의 시조다. 그런데 그 애신강라시의 시조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의란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의란이라는 뜻이 삼성이라는 뜻이거든. 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삼성을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가 이제 삼성인데 나중에 이제 동맹가 천모가가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갖고 그 후손들이 이제 누가 어떻게 되는 거라면은 태조 이성계의 부하가 됩니다. 예.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 의란이 그런 그 유서 깊은 곳인데 역시 거기도 금나라의 중요한 그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갖고 금나라가 그 중원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송나라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송나라 수도 개봉을 함락시킵니다. 예. 그게 소위 정강업변인데 중국 한족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역사지요. 뭐 명나라 때 토목보해변, 정강업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조 위나라 때, 사마시 위나라 때 영가의 난, 이 세 가지인데 그 정강업변 현장인데 그 정강업변에서 이제 송나라가 이제 함락을 당하고 거기에서 송나라 황제인 희종 그 아들이 즉위해가 있었는데 희종도 살아 있었고 흠종 둘이가 포로가 되고 그 비빈들, 귀족들, 딸들, 아들들 2,000명이 잡혀가 와요. 그래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은 곳이 의란이에요. 예. 비참하게 살았죠. 그런데 희종과 흠종은 끝내 송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의란에서. 죽는데 의란 박물관에 딱 가보면은 희종과 흠종의 초상이 딱 있어요. 희종과. 그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근데 그 딱 그래. 그때가 있는 그런 그 현장이고 또 그 청나라 황실 시조가 살았던 곳이 또 그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의란이. 예. 그리고 그 근처에 또 몇 가지 유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한 것이 그 쌍합선시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쌍합선시를 가면 거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칠성하루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예. 그 복림고성하고 포대산 유적지가 예.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예. 거기에서는 우리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있는데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예. 그 내비게이션. 예. 그걸 봐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자기 차로 안내를 해줘가지고 간 데가 이제 그 복림고성인데 복림고성은 면적이 한 40만 평 정도 돼요. 예. 지금 주위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옛날에는 그 근처가 전부 다 숲이었답니다. 아. 그 복림고성 그 유적지를 정비를 하면서 다 이주를 시키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 평수가 무려 40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한 넓이인데 주위는 지금 숲으로 되어 있고 토성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고 예. 해자도 다 있는데 해자는 지금 물은 없고 나무가 이제 무성해 있고 이런 지역인데 토기편도 흩어져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현장에서 볼 거는 없어요. 표지성만 있는 거예요. 예, 표지성만 있고 토성 흔적만 있고 이러는데 그걸 발굴하면서 옥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대요. 아, 거기서요? 예, 근데 그건 어디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있고 그래갖고 그것이 고대부터 시작해갖고 대략 한나라 때까지 유적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의 성을 쌓고 행정구역을 만든 신도시죠, 일종의 그게. 그러려면 그 대단한 정치 권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예, 대단한 정치 권력이 있었고 중국 그 학자 이야기로는 그런 이제 그 시가지가 있고 그다음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단이 있었던 곳이 그 복림고성에서 좀 떨어져 있는 포대산 유적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특히 이제 우리하고 관련하고 있는 유적이 포대산 유적입니다. 예. 그런데 포대산 유적은 밖에 철조망 쫙 세우고 안에 못 들어가게 해요. 예. 밖에서만 볼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 소위 그 북두칠성 형식으로 구덩이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북두칠. 근데 이게 북두칠성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예. 구덩이도 크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그 딱 보면 별자리 위치에 맞게 딱딱딱딱 구덩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아하. 우리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완전히 그 하늘이 제사 지내는 터고 그런데 그 북두칠성을 왜 그게 만들었을까? 뭐 하늘이 제사 지내는 거는 일반 백성들하고 다 모여서 제사 지내는 거는 우리 고대 우리 민족들의 특성이잖아요. 제천문화죠. 제천문화니고. 중국 한족들의 경우에는 황제만 제사 지낼 수 있잖아요, 하늘에. 그런데 그 북두칠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이제 한국 선도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성통하고 공안하고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조천이잖아요, 조천.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인식론인데 하늘의 길을 밝은 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길을 충만하게 보충해 가면서 한 세상을 살고 다른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하다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은 자기가 받아서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그 기가 이제 몸에서 분리돼 갖고 그거는 다시 원래 있던 하늘로 돌아간다. 근데 그 하늘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조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도의 기착점은 일종의 조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북두칠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선도 사상의 바탕에서 그 세상을 살던 사람들의 유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역사, 우리 태호사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대 문화의 원형을 이제 예. 선도라고도 표현하시고 또는 신교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 시원의 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유적들, 옥기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소남산 유적에서 나온 그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하. 연결이. 예. 그렇게 보면은 야 이게 뭔가 연구해볼 만한 깊은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그 포대산 유적에서 쌍합산시에 있는 포대산 유적에서 우리 문화의 원형을 이제 보신 거군요. 예, 우리 사상의 원형을 본 거죠. 우리 사상의 원형의 존재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대산 유적에서 우리 문화의 원형을 이제 보신 거고 우리 사상의 원형을 이제 그쪽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이제 쌍합산시에서 이제 좀 더 이동을 해서 요하연에 이제 소남산 유지까지 가시잖아요. 예. 거기에 가시면 흑룡강성 박물관에서 우선
그 출발하시기 전에 그 박물관에서 소남선 유적지에 대한 종합 전시를 하고 있는 걸 먼저 보시고 나서 현장에 가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운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이제 공학자가 아니니까 그게 설명만 이제 아는 것이죠. 예. 또 특히 거기서 나왔던 옥기는 참 이쁘다. 그런데 그 옥기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뭐 또 올라가지만 하여튼 그 소남산 유적지에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나왔던 그 유물들 특히 옥기를 중심으로 했던 거 옥기 그다음에 석기 그다음 다른 것들 이것들이 정말 운 좋게 흑룡강성 박물관에 갔더니 그걸 싹 모아서 거기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이죠, 그게? 네, 작년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정말 운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그건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박이지. 대박.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사진이나 도록에서만 보던 것을 실물을 그러니까 그 전공한 두 분 학자가 동행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발을 떼지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저로서는 이제 모르니까 홍산문화에서 봤던 옥기하고 거의 대동소이예요. 대동소이예요. 그런데 그 전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발굴 보고서에서 탄소 그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로는 그 홍산문화보다 대략 3,000년 정도 앞섰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오히려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같이 이제 요하현까지 갔는데 요하현 딱 갔더니 우스르강이 흐르고 예. 그 이제 완전히 그 바로 강 위에 거기서 뭐 한 몇 킬로 떨어지는 곳이 바로 러시아예요. 예. 러시아하고 면한 곳인데 그 야트만한 동산이고 중간에는 평원이고 러시아 쪽은 산이 좀 보이고 그러는데 동산 100m 정택가 말가는 그런 동산인데 그 전체가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발굴이 됐는데 앞으로 더 발굴을 하면은 얼마만큼 많은 유적이 나올지를 몰라요.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해서 요령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된 홍산문화와 더불어서 그거보다 오히려 더 이른 시기에 예. 소남선 유지 그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 가면은 산 그 꼭대기에 그 천단 돌로 쌓은 천단이 있는데 지금 그 복원이 안 돼 갖고 돌무더기만 있어요. 돌무더기만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묘자리, 제사터 이런 것들로 이제 확인된 것들이 쭉 나오고 거기서는 유물들도 도록으로서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숲이 또 기가 막히게 좋아요. 숲이 기가 막히게 좋고 아주 희귀한 소위 그 뭐 그 야생화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굴락지도 있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이고 또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은 소남산 거기에 그 대일행전기에 그 항일 유격대를 헌창하는 또 기념비를 또 멋지게 탑을 또 세워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 또 대장이 우리 조선족이 아니겠어요? 동포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유적을 보고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홍산문화유적보다 3,000년 앞섰고 그 유적이 이제 그 전파가 된 경로가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그 복림고성 거기에서 그대로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 점차 이제 서쪽으로 나가서 조금 백두산 건너 천평 지역으로 갔다가 천평이 그것이 이제 홍산 지역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경로가 그 유물의 모습, 제작 기법 이런 걸 통해 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 홍산문화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중국 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옥기라든가 이런 거 제작 뭐 방법이라든가 분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한 결과 중국 학자들이 이 시기에 그 홍산 지역에 옛 나라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고국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고국. 그런데 중국 문헌에 그 시기에 나라가 있은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딱 우리 문헌에만 있는 거예요. 그 신시 배달국식이라는 거죠. 예. 그럼 그거보다 홍산문화보다 3,000년 올라가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신시 배달국은 환웅시대인데 그것부터 또 올라가면 환인시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우리는 이제 전설의 시대, 신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유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일단은 되었으니까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고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만은 이게 환인시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우리 역사의 시간을.
이제 이런 그 논의도 가능해진 것이지요. 예.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학계에서도 확인을 다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계속 돌아다니다 온 거죠. 소남산에서. 그러니까 한나절 이상을 소남산에서 이제 보낸 거죠, 우리가. 예. 보내고. 거기가 그 요하현인데 그 소남산이 있는 그 지역은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 숫자가 가장 좋은 혁철족 자치하는 긴가 현인가 뭐 동네예요. 예. 그리고 그 혁철족 문화도 그 잘 보존이 돼가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박물관에는 실물은 없고 사진밖에 없어요. 요하현 박물관에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유물은 네. 흑룡강성 박물관에서 미리 보고 가신 거죠? 네. 흑룡강성 박물관에서 미리 보고 가고 그 흑룡강성 박물관은 다른 여러 박물관에 있는 것을 또 모아가지고 예. 거기다 또 전시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공하는 학자들은 정말 그날 그 이번 답사에서 이제 대박이 났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그 3000년, 홍산문화부터 3000년을 앞서는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문헌 기록에는 삼국유사 고조선 초에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석유 환국이라는 구절도 나오고 또 환단국이 삼성기에 보면 또 오환건국이 최고라 하는 뭐 그런 구절 나오면서 이제 환국에 대한 그런 문헌 기록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1942년 우리 그 3.1절 23주년 기념식에 보면 우리는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과 부여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역사 인식, 개통론에 대한 인식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남산 유지 같은 경우는 환국에 대한 문헌 기록이 등장하는 우리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예, 적극적으로 들어봐야 되고 지금 그것을 천착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정경희 교수입니다. 예. 정경희 교수인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더라고요. 예. 진척이 되고 그래갖고 그쪽으로 단행본 책을 아주 두껍게 하나 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책이 나오면은 그 환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신화의 세계에서 역사의 세계로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깊게 알지를 못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다만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유물이 연관이 된다. 예. 기록과 유물이 서로 관련성이 된다라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문헌 기록이 있으면서 그런 유물 유적이 발굴이 된다면 예. 뭐 이건 더할 나위가 없이 연구를 좀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쌍합산시 그리고 이제 그 요하연의 소남산 유지를 둘러보고 이제 귀국 일정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밀산시를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보시잖아요. 예. 그 밀산시는 뭐 저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중요한 지역이죠. 예. 예. 좀 어떠셨어요? 눈물겨운 지역이죠, 거기가. 예. 근데 그 이제 밀산을 가면서 중간에 이제 그 완달산이라는 산맥을 지나게 됩니다. 예. 높지는 않아요. 근데 완달산이라는 그 산맥도 그냥 뭐 산이 있는 거 아니고 그 완달산맥 쪽을 길이 지나가는데 상당 부분이 가면은 그냥 약간 뭐 표고도 그런 거 없진 않는데 안에는 또 무지하게 넓은 분지예요. 평원 같아요. 그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던 게 있어요. 뭔 거라면은 태백일사에 보면은 그 환웅천왕이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그 완달산에서 천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일십당 이맥 선생이 완달산은 지금은 태백산인데 그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 완달산은 거기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그거 가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야 이게 완달산이 어딘가 그 한번 다시 한번 잘 챙겨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래갖고 그걸 지나서 밀산을 갔는데 밀산 이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산에 뭐 나무가 빽빽한 이런 산으로 얼핏 생각이 들잖아요. 또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평원이고 중간에 산이 조금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소련 국경하고 가깝거든요. 러시아 국경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 쪽을 보면은 러시아 쪽에서 무기를 구해갖고 올 때 다 밀산을 거칩니다. 밀산을. 아마 거기가 제일 경비가 허술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밀산에서 제일 먼저 그 대일 항쟁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라면 이승희 선생입니다. 그 이승희 선생은 그 경상북도 성주 출신 조선조말 거의 중에 한 사람이 있던 한주 이진상 선생 아들이거든요. 그 이승희 선생도 제자가
그 성균관 대학을 세운 심상 김창숙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흥동이라는 그 한족 마을을 만들었어요. 예. 아마 100호가 넘었던 모양인데 독립운동 자금도 만들고 또 우리 그 동포들이 살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소위 그 우리 일제 때 만주 3부가 있습니다. 독립군단체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근거지였어요. 예. 그래갖고 중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청산리 전투 후에 독립군들이 이제 러시아로 후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시 참배를 당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 참배를 당하고 다시 넘어온 것이 또 밀사시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왔던 것이 이제 거기 와서 걸출한 지도자가 백포서일 선생이죠. 예. 그 백포서일 선생이 거기서 결국은 순재를 하죠. 자결을 하시고. 네, 거기서 순재를 한 것도 거기고 그다음에 기타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서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이 아니지. 저는 운동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독립전쟁 준비를 하고 투쟁을 한 것이 그게 무슨 운동입니까? 예. 기분 나쁜 표현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심지어는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도 거기 있었어요. 예. 뭐 그런 어마어마한 장소인데 거기 하루 종일 머물기만 하고 그래서 자세히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볼 기회는 없고 그래서 이제 밀산을 떠났죠. 예. 밀산을 떠나갖고 결국 어디로 갔노 이라면 우리가 이제 그 목당강시로 간 거죠. 예. 그 목당강시는 근처에 또 가까운 곳에 우리 발해 역사와 연관이 깊은 상경용천부 지역이 있잖아요. 예. 원래 상경용천부는 이번 답사에 그 저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예. 저는 그 상경용천부가 목당강시가 가까운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알고 제가 주장을 했더니 다 좋다 이래가지고 그럼 상경용천부 가보자 이래 가게 된 건데 그 목당강시도 1920년대만 해도 조그마한 그 촌락이었어요. 예. 그런데 20몇 년인가 그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철도가 개통이 돼서 그 역이 들어서요. 그럼 지금 그 인구가 거의 목당강시가 한 300만까지 될 텐데 270, 80만 되고 면적도 4만 평방킬로미터의 목당강시가 예. 남한 반만 해요. 워낙 뭐 만주하면 넓으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하시라는 거지. 예. 목당강시 구역 하나가 남한 반만 하다. 예. 흥룡강시, 할빈시 구역도 남한 반만 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한반도라는 이런 어떤 의식 속에 갇혀가지고 반도사관에 갇혀서 원래 우리의 역사의 주 활동 무대였던 만주와 한반도를 같이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목당강시에도 보면은 가열차게 이제 일제하고 투쟁을 했더라고요. 예. 뭐 그런 그릇들이 쭉 나와 있고 거기 이제 목당강시에서 가장 흔청하는 것이 일제하고 싸우면서 여자들이 8분 여자들이 끝까지 그 일본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무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목당강에 투신해서 죽은 그런 게 있어요. 팔려투강이라고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던데 예. 그분들 창동상을 만들어 갖고 목당강 박물관에 전시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 2분이 우리 동포예요. 참 그것도 뭐 마음이 안 좋대. 진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그것도 가면은 목당강시에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아요. 예. 간판도 보면 한글 간판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하고 그냥 그 밤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냥 저녁에 백주만 좀 마시고 말았네.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예.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상경용천부를 먼저 가기로 했죠. 그 영안으로 이리 내려오면은 거기가 윤관 장군이 이제 정벌을 하고 그 비를 세운 선춘령이 그 근처에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찾아가 볼 수가 없고 많이 헤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경용천부로 딱 들어갔는데 상경용천부에 딱 그 도착을 하니까 뻐꾹새가 뻐꾹뻐꾹 우는 거예요. 꼭 환영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발굴을 해놓은 거는 그 발해 수도 상경용천부의 황궁터만 발굴을 해놨어요. 예. 여기 기록을 보니까 성의 둘레가 16km더라고요. 예. 근데 지형을 쫙 훑어보니까 이게 평원성이에요. 평원에 있고 아스라이 먼 곳에 사방으로 산이 뺑 둘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도로 삼기로는 최적의 지역이죠. 평지도 넓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상경 발해국 상경 용천부 유지 딱 이렇게 표석이 나온 거예요. 예. 중국은 요즘 전부 다 가면은 발해했을 때는 위에다 당 발해 이래 쓰거든요. 예. 당나라 발해 이런 뜻으로 쓰는데 아마도 그 표지석은 그 동북공정이 시작되기 전에 세운 것이 확실하죠. 예. 그러고 이제 그걸 쭉 남아 있는 것은 토성의 흔적은 완연하고 확실히 남아 있고 무너져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추춧돌도 그대로 다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단들이 남아 있는데 계단에 연화문 같은 무늬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영천부 황궁 안에 그게 있더구만요.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그 우물. 아마 그 저기 그 3대 문왕 때부터 그 우물 물을 임금님들도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경 용천부라는 것이 중국 기록에 하면은 뭐 가운데가 주작대로가 있고 중국 장안성만 하던 크기였거든요.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성의 크기가. 예,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외성 흔적을 처음에는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큰지 그 가늠이 잘 안 됐는데, 근데 그 뭐 쭉 둘러만 봤는데 보면서 야 이게 참 어마어마한 곳에 터를 잡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참 저로서는 대단한 감동이었어요. 예. 근데 원래 보면은 그 요나라나 금나라나 발해나 전부 다 발해가 제일 먼저죠. 발해나 요나라나 금나라나 전국을 오경으로 나눠 다스리잖아요. 예. 상경 용천부를 딱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저는 그 거란족 요나라 상경을 가봤거든요. 예. 파림자기. 상경 임항부를 가봤죠. 우리가 그 아성에서 또 금나라 상경을 봤잖아요. 예. 발해 상경까지 보면 저는 상경 세 군데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고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보니까 버스를 타고 한참 나왔는데 예. 입구에 성문터라고 표만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내려서 보니까 토성 흔적이 완연한데 위에 남아있는 토성은 한 3m밖에 안 되더라고요. 높이는. 예. 그 토성 밑에 폭은 보니까 대략 발끈으로 재보니까 한 30m 정도 돼요. 밑에 기단이. 그러니까 높이도 엄청나게 높았을 거고 그건 대단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성을 만드는 구조는 고구려성하고 좀 다르구나. 고구려성하고 좀 다르구나. 오늘 고구려성은 산성이 있고 평지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평지성이구나. 그래서 쭉 둘러보니까 멀리 아스라이 뺑 둘러산인데 산 중간중간에 틀림없이 방어기지 군사시설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참 발해의 영화.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국내에 있는 어떤 성 규모의 상경 용천부 성 이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더라. 정말 광활한 성이고 이런 거더라. 큰 성이더라. 그러고 이제 나오면서 거기 절이 하나 있어요. 예. 거기 가면은 그 여러 도록에 나와 있는 발해 석등이 있어요. 예. 높이가 8m예요, 8m. 석등 높이가 8m. 8m요. 장엄해요, 성이. 근데 그걸 딱 그 석등 하나만 봐도 이 발해가 어떤 나라인지 딱 짐작이 되죠. 발해가. 그 석등 하나만 봐도 참 대단하더라 이런 생각을 들고 우리가 또 마치고 또 나오니까 또 뻐국새가 뻐국뻐국 하고 울던데. 뭐 환송 인사. 예, 남녘에서 온 옛 동족이 왔노라고 환송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거기 나오면서 굉장히 감동을 먹었는데 지나오면서 흥룡강서 동경성에다가 옛날에 경상남도 의령분 예. 백산 안희재 선생이 그 대종교도잖아요. 예. 거기다가 발해 농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발해 농장 이 근처 어딘데 시간이 있어 못 가봤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날 나오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은 거는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은 거는 발해 시기에는 거기서 벼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동족들이 이제 동포들이 가서 농장을 경영을 했는데 그 동경성, 상경성 근처에서 나오는 쌀이 중국에서 품질이 제일 좋은 쌀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비싼 쌀이고. 제일 비싼 쌀. 왜 그런 거라면은
그 근처에 있는 노는이죠. 1m만 파면 밑에 안반이랍니다. 그 일조량이 적은 곳이잖아요. 낮에 햇볕이 비치면은 밑에까지 따뜻해가지고 안반이 데워져가지고 밤에도 따뜻하다는. 그래 벼 생육이 그래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에 쌀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에 쌀 그 근처에 동경선 쌀을 농사 딱 지어놓으면은 중국에서 중국 군대가 와가지고 추수는 싹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쌀 시가가 다른 데서 나오는 쌀 시가보다 10배 비싸요. 10배.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 왠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 허성만 전 장관님께서 지난 2013년부터인가요? 한 10년 동안 중국을 쭉 답사하신 내용 중에 우리 역사와 관계된 그런 지역만을 좀 네 편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책을 내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북만주 지역 그리고 흥룡강성 우리의 어떤 고대 시원 역사와 관계되는 지역들을 쭉 둘러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안 가본 곳이 더 많고 가본 곳보다는 뭐 그래가지고 좀 흥미로웠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좀 그 함께 해주시면서 들었던 생각도 있으실 거고 또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로 대담을 하면서 논의하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이잖아요. 그쪽은 많이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예. 함경북도 회령 건너편이 바로 명동촌입니다. 예. 두만강 넘으면은 그래서 이제 회령에서 만주로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딱 와서 회령에서 고개를 넘어서 딱 건너다 보면은 두만강 건너편을 보면 큰 안반이 이래 보입니다. 산에 이렇게 직각으로 서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명동촌에서 용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 그 큰 직각으로 선 바위, 그 바위 이름이 대락자예요. 대락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고 역사는 또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전설이 되고 전설이 또 세월이 지나면은 또 신화가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딱 그 대표적인 사례를 거기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안중근 의사가 연해주에서 예. 할빈으로 가면서 그걸 거쳐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대락자 바위다 대고 권총 연습을 했다는 데가 그 대락자 바위입니다. 그건 뭐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전설이 된 것이지요. 또 그 바위 밑에서 1910 몇 년이고 일제 만주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월급 준다고 예. 15만 원을 마차에 싣고 가다가 철혈 광복단 5분한테 마차가 강탈을 당했어요. 예. 거기에서 대락자에서. 근데 그분들이 돈 한 푼도 못 쓰고 보름 만에 잡혀갖고 서대문 형무소에다 순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그 장소였는데 그런 유사한 장소들이 두만강, 압록강 건너편에 셀 수도 많이 있습니다. 셀 수도 많이 있고 여러 번 가봤지, 3번이나 가봤지만은 신흥무관학교 거기도 가보면 흔적도 없어가지고 그저 여기가 그곳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오는 그런 씁쓸함도 있고 그렇지요. 다녀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계획적으로 제가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연한 기회에 있어서 기회가 있어갖고 참가를 했다가 자꾸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녀보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또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우리 민족 활동 무대가 예. 아까 처음 모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반도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 역사를 한반도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예. 하는 것을 현장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 예. 구석구석이 흔적들이 남아있으니까 훨씬 더 광활하고 넓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우리 민족들의 이 개척 정신, 끈기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주에서 벼농사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일항쟁기에 가서 구석구석 터전을 마련하고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사학자들의 역사 인식은 대단히 잘못됐다. 예. 좀 많이 댕겨봐라. 그걸 권하고 싶어요. 예. 많이 다녀봐라. 그 대표적인 것이 참 해도 심한데 대표적인 것이 소위 기자조선 이야기입니다. 기자조선.
기자도. 예. 그 산동성 그쪽에 갔을 때 기자묘를 찾았거든요. 예. 아까 이야기는 안 했는데 기회가 없어갖고 겨우겨우 찾았는데 그 기자묘에 가면은 비석을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 2개인가 3개인가 세워놨는데 비석에 쓰인 내용이 기자의 행적을 쓴 것이잖아요. 읽어보니까 중국 문헌을 가지고 그 행적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치원의 해동 역사를 갖고 써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중국에서는 기자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 무덤이 거기 있잖아요. 어떻게 기자가 평양까지 와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거기서 묻혔다는 거, 뭐 그건 죽어서 와서 시신을 그까지 운구를 해서 묻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지만은도 기자의 무덤이 거기가 원래 자기 고향이잖아요. 예.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거든요. 역사적 기록과도 맞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인식들이 이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 그러고 뭐 여기 들었지만 갈석산에도 가봤잖아, 여기. 예. 그러니까 아마 갈석산에 올라간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고령이라고 그럴 거네요.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74살인가 올라갔으니까, 3살인가 4살인가 올라갔으니까 거기도 가보면은 딱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갈석산이 뭘 알 수가 있는 거라면은 그 역사적인 해석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조조가 오한을 점령하고 정벌하고 갈석산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관창이라는 거 시를 하나 쓰는 게 있잖아요. 뭐 출렁이는 바닷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바다를 읊어놓은 게 있는데 그 갈석산에서는 바다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조조가 그걸 읊었느냐? 조조가 올라간 갈석산이 이 갈석산이 아니냐? 그런데 그 고대에는 해안선이 훨씬 더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설명하고 조조의 시하고 대비를 하면은 조조의 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역사를 현장에서 가서 보고 그 느끼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예. 훨씬 특히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사하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답사를 많이 댕기는 것이 좋겠다. 논문 한두 편 쓰는 것보다 답사 한 번 가는 것이 논문 몇 편 쓰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예. 이런 생각들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방민족사는 우리 역사다. 예. 우리 역사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깊게 느꼈습니다.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현실에서 보면은 현실 강역과 역사 강역은 다른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역사 강역은 역사 강역대로 제대로 확립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있었던 역사는 모두 자기 역사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영토 안에 있는 역사는 우리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역사를 담당했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지만은 이것은 중국 영토의 역사다. 이거는 말이 되지만은 중국의 역사다. 이건 아닌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면서 우리가 현실 강역과 역사 강역을 구분해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고 이것은 언젠가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면은 잘 쓰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일제가 우리를 강제 병탄했을 때 이놈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임나 일본군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조선에 오는 것은 옛 구토를 회복하는 거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 강역을 잘못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그 새삼스럽게 느끼고요. 특히 이제 가서 보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 분한 데도 있고 가슴 아픈 데도 있고 가슴 뛰는 데도 있고 부끄러운 데도 있고 뭐 안타까운 데도 있고 뭐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예. 역시 그 뭐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뭐 역사는 미래와의 대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고 단재 선생님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죠? 없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국가가 경영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어려운 시기도 맞이하잖아요. 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됐는가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우리에는 빛나는 역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고난의 역사, 슬픈 역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 이 답사를 다녀보면은 우리가 그 빛나는 역사의 흔적에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고난의 역사 현장에서는 다시는 이런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답사들은 참 중요한 것 같더라. 나는 손자들에게도 크면은 꼭 답사를 많이 댕기라고 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어려운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그 10년 동안에 답사 기행을 또 1시간 또 2시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그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이 책의 말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신동엽 시인의 금강이라는 시를 인용을 하시면서 썩고 망하는 그곳이 결국은 또 걸음이 되었다. 걸음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 선조들의 그런 어떤 활동 또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를 있게 했고, 또 우리들의 오늘날에 또 열심히 활동하는 이 모습이 후손에 또 걸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오늘 그 허성관 전 장관님을 모시고 지난 10년간의 중국, 특히 이제 북만주 지역, 흑룡강성 지역에 우리 역사 문화와 연관된 지역의 답사를 쭉 같이 떠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예. 저도 있어요. 고맙습니다.